안녕하세요. 이준아빠TV의 이준아빠입니다. 드디어 1단원의 마지막 수업이에요. 드디어 하이레벨에 들어가게 됐어요, 우리가. 그동안 성실하게 풀었다면 하이레벨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 자, 조금만 힘을 더 내시고 한번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첫 번째. 이거는 그냥 연산 연습인 것 같은데 여러분 잘할 것 같아요. 볼까? 이 세모라는 기호가 이렇게 정의가 돼 있대. 이런 뜻이래. 기역, 세모, 니은, 연산이 기역 더하기 기역 빼기 니은. 즉 앞에 있는 기역을 2번을 더하고 뒤에 있는 니은을 1번 뺀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연산이거든. 그러면 여기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값을 가지려면 네모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이게 문제야. 이걸 식으로 세우면 간단해요. 앞에 256을 2번을 더하는 거야. 세모 연산은 그런 뜻이래. 그리고 뒤에 있는 네모를 1번 뺀대. 그럼 오른쪽에는 508을 2번 더하고 679를 1번 뺀다. 이게 같은 값이다. 이런 얘기지. 그럼 먼저 요 오른쪽에 있는 이 값들을 먼저 계산을 해보자. 먼저 508과 508을 더해야 되겠지. 8 더하기 8, 16이고요. 0 더하기 0은 됐고 5 더하기 5는 10. 즉 1018이라는 걸 알았어. 거기에 679도 빼준다면 16 빼기 9, 7이죠. 0 빼기 7, 10 빼기 7이나 마찬가지지. 그러면 3. 얘는 더 이상 10이 아니야. 자릿수 내림이 생겨서 9예요. 9 빼기 6, 3이다. 337이네. 무엇이? 이 왼쪽에 있는 256 더하기 256 거기다가 빼기 네모를 한 게 337이란 뜻이야. 256 더하기 256은 빠르게 계산해봐. 샥샥. 그렇지. 잘했어. 512야. 곱하기에 좀 능한 사람은 2를 곱한 그거 같은 거야. 그럼 512에다가 빼기 네모를 했으니까 337이 되더라. 그러면 우리가 구할 그 네모는 두 수의 차. 512 빼기 337이 된다는 거. 괜찮나요? 계산해볼까? 12 빼기 7, 5죠. 그리고 얘는 더 이상 1이 아니야, 0이야. 즉 50 빼기 33. 10 빼기 3, 7. 얘는 더 이상 5가 아니야, 4야. 4 빼기 3, 1. 175가 정답입니다. 두 번째. 네모 안에 있는 수는 10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가 같은 세 자리 수입니다. 다음 식에서 이 세 개의 수, 요 놈과 요 수와 요 수와 요 수가 더한 값이 999가 되는 걸 찾는 게 아니라 999에 가장 가까운 수가 되도록 하는 그 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또 응용이 됐네. 그럼 어떻게 풀까? 그냥 999라고 생각을 해볼까? 999가 되는 값을 찾아볼까, 먼저? 해봅시다. 248과 190을 먼저 더하면요. 8 더하기 0, 8, 4 더하기 9, 13, 2 더하기 1은 3이지만 우리는 4라고 쓰지. 438이 나와. 그러면 438과 네모를 더한 값이 999가 나오면 되는 거거든. 일단 이가 먼저 찾을 거야. 그러면 두 수를 빼볼까요? 999에서 438을 빼어봤더니 9 빼기 8, 1, 9 빼기 3, 6, 9 빼기 4, 5, 561이라는 값이 나왔어. 근데 이게 되면 좋은데 문제 앞에 조건이 있었어. 어디 써 있어? 어디? 10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가 같은 세 자릿수거든. 지금 근데 어때? 얘는 5고 1의 자릿수는 1이니까 둘이 같지가 않지. 같은 수여야 한다 이거지. 569, 1이었으면 딱 999가 나오는데. 그럼 이제 뭘 쓸까? 뭘 찾으면 될까? 561에 가장 가까운 수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후보가 누가 될 수 있냐면 100의 자리와 1의 자리 같은 거 565가 될 수도 있지. 또는 555가 될 수도 있어. 100의 자리와 1의 자리가 같은 수 중에 두 수가 561에 가까운 수야. 그 중에서 더 가까운 거 찾으란 얘기야. 두 개 중에서. 그게 합이 999에 가까운 수를 구하는 것과 같은 뜻이란 얘기지. 그럼 한눈에 봐도 누가 더 가까워요? 네, 얘가 가깝지. 얘는 4만큼 차이가 나고 얘는 6만큼 차이가 나요. 답은 그래서 565라고 쓰는 게 맞겠다. 어때요? 어렵지? 지금 막 머리가 빙빙 도는 사람 있을 거야. 자, 이 하이 레벨 문제들은 선생님이 너희들이 이제 문제를 설명을 듣고 정리하고 필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줄 거야. 자, 넉넉하게 30초 줄게요. 30초 동안 자, 메모. 메모해. 이 정도면 됐나? 저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지민이와 연서가 0부터 9까지 몇 개 있다? 0부터 9까지는 10개예요. 10개의 수가 적혀 있는 10장의 카드가 있는데 5장, 5장 똑같이 나누어 가질 거야. 지민이의 수 카드에 지민이의 수 카드 중 4장을 골라가지고 한 번씩만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네 자릿수가 8753이래. 요거 체크해 놓으면 되겠다. 지민이는요 8도 있고 7도 있고 5도 있고 3이 있나 봐. 자, 여기서 그럼 질문. 그럼 9는 지민이가 가지고 있을까? 아니, 가장 큰 네 자릿수를 만들었는데 8로 시작했던 얘기는 9가 없다는 얘기야. 또 뭐라고 했냐면 가장 작은 네 자릿수는 1357이다. 1, 3, 5, 7. 요 357은 아까도 여기 나왔던 거고 1이라는 수가 있었네. 그러면 지민이는 5장 카드를 가져갔는데 8, 7, 5, 3, 1까지 5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연서 있잖아요. 연서는 자연히 그럼 어떤 숫자를 갖고 있을까요? 연서는 지민이가 갖고 있지 않은 거를 연서가 갖고 있겠지. 누구부터 쓸까? 제일 큰 거부터 쓸까? 9 연서가 가지고 있고요. 8, 7, 6, 5, 4, 2, 0까지 연서는 9, 6, 4, 2, 0 이런 숫자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그 다음 더 이어서 읽어보자. 근데 두 사람이 각자의 수 카드 중 3장만 골라가지고 한 번씩 사용하여 만든 가장 큰 세 자릿수의 차가 얼마인지 구하는 문제야. 별거 아니네. 지민이가 가장 큰 세 자릿수, 연서도 가장 큰 세 자릿수. 이건 좀 쉬웠다. 해볼까요? 그럼 지민이가 만들 수 있는 세 자릿수는 큰 거 875가 되고요. 연서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숫자는 964가 되겠지.
그 수의 차가 얼마인지 구하는 거니까 뺄셈을 이용을 하자. 뺄까요? 14 빼기 5, 9죠. 15 빼기 7, 8이죠. 그리고 없네요. 89. 이게 답이야. 3번은 좀 쉬웠다. 이것도 마찬가지 정리할 시간 30초. 카운트 시작. 됐습니다. 4번으로 넘어갑시다. 이번엔 각 수의 네모 안에 0부터 9까지의 수를 한 번씩만 써 넣어서 세 자릿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 빈칸을 얘기하는 건가 봐. 만들 수 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합을 구해봐라. 지금 현재 가장 큰 수는요, 여기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10의 자리가 가장 크거든. 그럼 그 1의 자리에 뭐만 넣으면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숫자 중에서 가장 큰 수, 9. 이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가장 큰 수는 699가 나오는 것 같아. 근데 그 다음에는 가장 작은 수를 만들 거야. 그럼 얘는 670, 벌써 10의 자리에 7이라는 숫자가 딱 고정이 돼 있으니까 얘가 가장 작은 수는 아닐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하고 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10의 자리가 뭐가 됐으면 좋아? 0. 10의 자리가 0이 들어가면 좋겠어. 근데 이 아이는 벌써 1의 자리에 8이 딱 고정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얘보다 더 작은 수를 여기에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쓸까요? 600, 10의 자리는 0, 그리고 1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렇죠? 그럼 가장 작은 수가 만들어졌어. 그 두 수의 합을 구하라. 더하라는 얘기네요. 이거 덧셈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99죠? 1이고요. 99 더하기 1은 100. 그럼 100은 따로 놔두고 600 더하기 600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600 더하기 600은 1200. 거기에 아까 계산해놨던 100까지 계산하면 1300이라는 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이게 4번이었습니다. 이것도 메모할 시간 잠깐 드릴게요. 30초. 시작! 다음 5번으로 넘어갑시다. 이것도 통합효과 유형, 수학과 과학이 합쳐져 있어요. 자, 생물들 사이에는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가 있어. 그러한 관계를 먹이사슬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림에도 있지. 풀을 메뚜기가 먹어. 풀도 생명체예요. 메뚜기가 먹어. 근데 그 메뚜기를 개구리가 먹어. 메뚜기를 개구리가 먹는구나. 샥 혀가 나와가지고 먹어. 그리고 개구리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독수리가 먹어. 이렇게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 이거를 먹이사슬이라고 하는데, 실험실에다가 메뚜기와 개구리를 넣고 관찰을 했대. 여기까지가 과학. 그 다음 수학. 메뚜기는 개구리보다 200마리를 더 많이 넣어놨어. 메뚜기가 개구리보다
200마리나 더 많아. 메뚜기가 200마리란 얘기가 아니라 메뚜기는 개구리보다 200마리가 더 많아. 그리고 개구리 한 마리가 1시간 동안 메뚜기를 3마리씩 잡아 먹어서 1시간에 3마리를 먹는다고 하자. 그때 1시간 후에 남은 메뚜기는 138마리가 된 거야. 처음에 메뚜기와 개구리는 모두 몇 마리일까요? 이게 문제야. 메뚜기와 개구리는 모두 몇 마리였을까요? 와, 상당히 어렵다, 이거는. 이게 어려운 이유가, 아니, 200마리에서 138마리가 된 이런 게 아니야. 메뚜기가 138마리가 되었다. 처음에 메뚜기가 200마리였다. 만약 이랬었으면 그냥 둘을 빼기만 하면 되지. 이게 그런 내용이 아니야. 메뚜기는 개구리보다 200마리가 더 많았어. 개구리는 한 시간에 몇 마리, 그러니까 한 마리당 몇 마리를 잡아먹은 거야? 3마리씩으로 촥 잡아먹은 거야. 그래서 남은 게 138마리야. 복잡해. 이걸 어떻게 식으로 세우냐고. 먼저 문제 해석이 돼야 되거든? 그림으로 그려보자, 그림. 이거 그림 잘 그릴 수 있을까? 그림으로, 메뚜기는 얼마큼 있냐 하면, 이만큼 있어요. 개구리는 얼마큼 있나요? 메뚜기가 개구리보다 200마리가 더 많다 그랬으니까 개구리를 이렇게 쓸 거 그랬다. 개구리가 이만큼 있으면 메뚜기는 얼마큼 있느냐면 개구리 개수하고 똑같은 거가 아니라 거기에 추가로 200마리가 더 있는 이만큼이 메뚜기 개수가 되겠다. 이러면 되겠네. 그랬는데 1시간 후에 메뚜기 남은 게 138마리가 됐어. 1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개구리가 3마리를 먹는다니까? 여기 있는 개구리가 요거 한 마리 먹고 요 뒤에 있는 200마리 중에 한 마리, 2마리를 다 먹었다 치자. 그 뒤에 있는 개구리가 요 앞에 있는 한 마리 먹고 요거 먹고 요거 먹었다 치자. 모든 개구리가 바로 앞에 있는 거 하나 먹고 여기 또 2마리 먹었다고 치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야. 개구리가 이만큼 있는데 1시간 동안 개구리는 3마리를 먹으니까 개구리는 잡혀 먹힌 메뚜기가 요 개수가 똑같은 이거에다가 이만큼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 개구리가 어떻게 한 마리 먹고 2마리 먹고 3마리 먹고 이렇게 되겠지. 그러고 나서 남은 게 138마리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될까요? 개구리 개수랑 메뚜기 개수를 똑같이 이렇게 짝을 지어서 이 개구리가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어서 138마리가 되었다. 이렇게 볼 거란 말이야. 그럼 아까 이 상황하고 이 상황이 지금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바뀐 거야? 개구리 메뚜기 이만큼에다 플러스 200 메뚜기 플러스 200 이만큼이 200이라는 얘기야. 이만큼이 200이다. 이게 되겠죠? 그럼 이거 식으로 어떻게 세울 거야? 식으로는 이렇게 세우면 어떨까? 이만큼이 200이니까 요거의 개수가 개구리 개수예요. 개구리 개수. 똑같아. 개수가 똑같이 선생님이 그림을 그린 거야. 그러면 개구리 개수 플러스 개구리 개수 더하기 130까지 했더니 총 200마리다. 그러면 개구리 더하기 개구리가 200 빼기 130
130? 아까 138이었는데 138 뺐으니까 62마리다. 개구리 몇 마리예요? 반씩 나눴으니까 31마리의 개구리가 있는 거네. 됐죠?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처음 실험실에 넣은 메뚜기와 개구리는 모두 몇 마리일까요? 개구리는 방금 구했지. 31마리. 그럼 메뚜기는 얼마야? 메뚜기 200마리가 더 많대잖아. 그러면 메뚜기는 231마리, 개구리는 31마리. 이렇게 됐다는 얘기지. 근데 이해됐을까요? 네. 어려웠어. 이것도 정리할 시간, 생각으로도 정리해야 되고 필기도 해야 되고. 1분 드리겠습니다. 됐어. 그럼 답은 뭐라고 써야 돼? 모두 몇 마리일까요? 라고 했으니까 답은 이제 둘이 합한 거 써야 되겠죠? 그러면 262마리다. 이게 정답으로 쓰면 되겠고. 자, 넘어갈까요? 6번. 6번은 짧은데? 두 줄밖에 안 되는데? 상자 안에 연필, 볼펜, 색연필 세 종류가 모두 455자루가 들어가 있습니다. 연필은 볼펜보다 23자루가 더 많아. 색연필은 좀 전에 그 많던 연필보다도 79자루가 더 많아. 상자 안에 있는 볼펜은 몇 자루일까요? 이게 문제네. 아이 복잡해. 볼펜, 연필, 색연필 순서대로 더 많은 거야. 이걸 글씨로 쓰기가 귀찮으니까 우리 동그라미, 세모, 네모로 쓸까? 동그라미를 볼펜이라고 할게요. 처음에 연필 나왔으니까 우리 연필을 쓸까? 얘를 연필이라고 하자. 세모를 볼펜 개수라고 얘기하자. 네모는 색연필인가요? 색연필이라고 할게.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이 뭐였어? 연필은 볼펜보다 23자루가 더 많다. 연필을 동그라미로 했지? 동그라미는 세모 더하기 23이라고 쓸 수 있겠네. 두 번째, 색연필. 색연필은 네모라고 했죠? 색연필은 연필보다 79자루가 더 많아. 동그라미보다 79자루가 더 많다. 모두 합친 게 455자루다. 볼펜은 몇 개게요? 이게 문제네. 어떻게 세울 것이군. 동그라미와 세모와 네모를 합한 게 455자루라는 뜻인데, 우리 위에서 동그라미를 볼펜 더하기 23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럼 여기 있는 동그라미를 세모 더하기 23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 세모는 그냥 세모로 씁시다.
네모는 어떻게 되죠? 아, 이것도 이렇게 바꾸고 해야 되겠다. 이러면 되겠네. 동그라미가 세모 더하기 23이니까 요 동그라미 자리에 세모 더하기 23을 쓰면 되는 거지. 그럼 더하기 79까지. 이게 네모죠. 그럼 요 네모 자리에는 이렇게 쓰자. 세모랑 23이랑 79를 더한 거. 간단하니까 그냥 더합시다. 3 더하기 9, 12. 2 더하기 7, 9인데 자릿수 올림이 생겼네. 그럼 몇이야? 102. 이 정도야 뭐 우리가. 합합시다. 합하면요. 세모가 3개. 그리고 23 더하기 102. 3 더하기 2는 5고요. 2 더하기 0은 2고 125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합친 게 전체 개수. 몇이라 그랬지? 455자루라고 했었다. 그러면 세모 3개는 몇 개야? 455에서 125를 뺐어. 455에서 125를 뺐어. 5 빼기 5, 빵. 5 빼기 2, 3. 4 빼기 1, 3. 이렇게 되는 거네. 우와, 간단하다. 그치? 세모 더한 게 330, 0. 이거 됐으니까. 110. 이렇게 쓰면 되겠네. 볼펜은 110자루가 됩니다. 점점 똑똑해지는 느낌. 자, 이것도 필기할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시작! 필기도 해봐야 늘어. 자꾸 해봐야 이걸 할 수 있게 돼. 끝! 보자. 7번으로 넘어갑시다. 수카드 0, 2, 4, 7, 8, 9 6개네요. 한 번씩 모두 사용하여 세 자릿수 2개를 만들려고 한다. 6개니까 이렇게 3개씩 싹 지어서 세 자릿수를 만들 건데 이게 규칙이래. 만든 세 자릿수 2개의 차가 가장 작을 때 만들었는데 그 차가 가장 작을 때 그 차는 얼마인가요? 이게 문제네. 그 차가 작다는 얘기는 그 2개의 수가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지. 그럼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느냐? 하나는 2로 시작하고 하나는 9로 시작하면 엄청 크죠, 차가. 이건 차가 제일 큰 거지. 차가 가장 작으려면 100의 자릿수도 차이가 작아야지. 그럼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선생님, 그러면 차가 가장 작으려면 하나는 9로 시작하고 하나는 8로 시작하면 되겠네요. 좋아, 일리 있어. 괜찮은 생각이야. 그리고 선생님, 9로 시작하는 애는 가장 작은 수가 되고 8로 시작하는 애는 가장 큰 수가 된다면 요 뒤에 두 자릿수 얘기하는 거예요. 요 뒤에 두 자릿수가 얘는 가장 작고 얘는 가장 크다면 더 간격이 좁혀지겠네요. 좋아, 맞아. 이런 아이디어야. 그러면 900으로 시작하는 것 중에 가장 작은 수가 되려면 0으로 시작하고 2로 끝나면 되는 거예요. 이번엔 8로 시작하는 아이도 제일 크다 그랬지 이제. 900에서 제일 작고 800에서는 제일 큰 수가 만들어져야 요 사이가 제일 좁단 말이야. 그럼 8로 시작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놈이 누구겠어? 9하고 8은 벌써 사용을 했고 7이겠지.
그리고 나머지 중에 제일 큰 거 4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야. 좋아, 좋은 생각이야. 그들의 차가 빼보면 알겠구나. 한번 뺄 셈이나 한번 해볼까? 2에서 4를 뺄 수 없으니까 12 빼기 4, 8이에요. 얘는 더 이상 90이 아니죠? 89죠? 그러면 뺐어. 2가 나오네. 2. 28. 차가 28이야. 근데 선생님은 앞에 있는 요 100의 자릿수가 간격이 1이 되는 거가 꼭 9하고 8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여기 7하고 8도 있어. 이걸로 한번 더 생각을 해보고 싶어, 선생님은. 그러면 800으로 시작하는, 700으로 시작하는 세 자릿수 중에서 여기 있는 애는 가장 작은 수로 만들 거고, 여기 있는 두 자릿수가 가장 큰 수로 만들 거야. 그럼 아까처럼 여기에는 0과 2가 들어가면은 되겠다. 이번엔 7로 시작하는 애는 가장 큰 수. 아까 9를 안 쓰고 아껴뒀단 말이야. 여기에 쓰려고. 790 이러면 700 중에서 제일 큰 게 나와. 그럼 790 남은 숫자 하나가 4가 되는 거지. 그럼 이거 비교해봐. 아까 구했던 요거랑 이게 더 간격이 더 짧아요. 간격이 더 작아. 이게 정답인 것 같아. 그래서 두 수를 빼볼게. 2 빼기 4, 12 빼기 4 했으니까 8이죠. 얘는 다 없어졌네. 8만 나오네. 아까 나왔던 28보다 많이 작아. 이거야, 이거. 그 차는 얼마일까요? 네, 8이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선생님이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조금 더 신중해지면. 좋아. 경시 문제라고 써있겠네. 좋은 문제. 이것도 필기할 시간 줄게요. 1분 스타트. 아이고야, 왜 이러세요? 8번 마지막 문제예요. 읽어보자. 은종이는 은행에서 대기 번호표를 한 장 뽑았습니다. 은종이의 번호는 세 자릿수 기역, 니은, 디귿이고 10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의 차는 10의 자리 숫자와 같습니다. 100의 자리랑 1의 자리랑 뺐는데 그 차가 10의 자리래. 은종이의 번호와 나중에 온 지우의 번호를 비교해 봤대. 지우가 또 번호표를 뽑으러 왔구나. 지우의 번호는 기역, 디귿, 니은이래. 두 번호의 합은 721이래. 마지막에 나중에 온 지우의 번호를 구하세요. 일단 이걸로 시작을 해야 되겠다.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디귿, 니은. 우리 이거 합 구해봤잖아. 세로셈으로 쓸게요. 기역, 니은, 디귿과 더하기 기역, 디귿, 니은을 더했더니 721이래. 여기서 눈치를 챈 사람. 맨 앞자리 100의 자리가 둘 다 기역이야. 그러면 기역과 기역을 더해서 7이 나올 수 있을까? 같은 수를 더해서 7이라는 수가 나올 수 있어요? 없지.
근데 왜 이래 이거? 자릿수 올림이 있었겠지. 그러면 기억 더하기 기억은 7이 아니라 6일 것이다. 그럼 기억이라는 숫자가 3이라는 게 확실해졌어. 됐나? 이런 거야, 이런 거. 자, 그러면 니은 더하기 디귿은 어떻게 되는 거야? 니은 더하기 디귿. 니은 더하기 디귿은 여기 1이 나오네. 1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니지. 어떻게 1 더하기 1 해도 2에 나오겠다. 얘는 자릿수 올림이 생긴 11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뭐 니은이 2면 디귿이 9, 니은이 3이면 디귿이 8 이런 식으로 합이 11이라는 뜻이야. 아직 몰라 뭐가 뭔지는. 근데 뭘 이용하면 되겠다. 아까 여기서 은종이의 수가 10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의 차가 10의 자리 숫자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 그럼 한번 해보자. 기억은 알았어요. 3이라고. 300 누가 들어갈 수 있어? 더해서 11이 나오는 수를 한번 써보는 거야. 29 300 얘가 3이면 8 340 얘는 7 이런 식으로 356 이런 식으로. 그 이 중에서 있나? 더하기 귀찮아서 여기까지 한번 볼게.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100의 자리 1의 자리 차가 10의 자리가 나가는 거야. 보자. 얘네들은 안 돼. 6 나와. 얘네들은 안 돼. 5 나와. 얘네들은 7하고 3의 차가 4죠. 10의 자리 딱 나왔네. 얘가 답이네. 얘가 누가 뽑은 거다? 은종이. 얘가 은종이가 뽑은 거야. 문제는 잘 봐야 돼. 아 신났다 347 구했네 답 쓰면 안 돼.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너 특히 실수 많이 하잖아. 끝까지 잘 봐야지. 지우의 번호를 물어봤단 말이야. 여기 있네요. 지우의 번호. 지우의 번호를 수로 써보세요. 아 기억 디귿 니은 이거 구하는 얘기구나. 그러면 374로 썼어야만 했어. 괜찮아요? 이것도 필기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1분 스타트. 다 정리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1단원 덧셈과 뺄셈 단원을 끝냈어. 오, 박수. 잘했어요. 그래도 이 최상위 수학이 좀 어려운 축에 속하는 교재인데 이거 마지막 하이 레벨까지 다 소화를 하셔서 정말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숙제는 2단원이잖아. 생각해 보니까 이 처음에 이제 베이직 컨셉이라고 해서 나오는 설명들이나 요 베이직 테스트 같은 거는 그냥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거를 들어도 될 것 같아. 굳이 숙제로 해오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심심하면 해도 되고 그냥 즉석으로 듣고 넘어가도 괜찮은 것 같아. 문제풀이는 여기서부터 매스 토픽 정도는 먼저 공부를 해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듣고 하는 게 효과가 좋을 것 같고 이 앞에는 그냥 와도 될 것 같아. 그게 무슨 뜻이야? 다음 숙제는 없다. 그냥 와서 그 다음 숙제부터 생긴다. 오늘은요 여기 하이 레벨 있잖아. 그거를 다시 푸는 게 숙제야. 1번부터 8번까지 다시 풀어봐봐. 8문제밖에 안 되지 않니? 알겠죠? 자, 오늘 수고했고 또 일단은 다 끝내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